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저희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이 옆나라, 네. 이웃나라 일본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이 T-50 고등훈련기 이것을 도입하려 하는가? 뭡니까? 지금 그 상황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이제 좀 방관하다가 네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어. 시간 읽기로 이제 시간 초읽기로 넘어갔죠. 아,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이 항공기 기술은 매우 발전해 있지만 네. 이 훈련기 자체는 소홀히 했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걸 도입할 수밖에 없다. 뭐 정확히는 이제 후보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검토를 같이 해야 되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네. 오늘 이 부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그 전에 슈퍼소닉 TV에 광고가 들어왔어요. 네.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슈퍼소닉 TV의 추천 상품 시간입니다. 야, 오늘 또 화끈한 게 들어왔습니다. 뭐 세대면서요 많이. 아, 많이 써요. 바로 오늘보다 더욱 기대되는 내일 남자엔 센타임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자, 이 센타임이 말입니다. 이 남자의 지구력. 더 당당하게. 야, 이거 세요. 대표님 소시적에 뭐 요강 몇 개씩 깨셨다고? 아니 뭐 젊을 때 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차니까 먹으니까 예. 이 소변이 좀 약해져요. 알게 모르게 살살 약해져서. 이 전립선 기능이 좀 저희가 좀 약해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래요. 예, 뭐 이 신체가 이제 어떤 사람의 인체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럴 네네. 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나이 먹으면 이제 이런 건강 식품들을 좀 먹어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이 없는. 나이 들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남자로서 전립선 건강 그리고 이 지구력 증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 남자에게 필요한 총 10종 기능성을 한 번에 더한 이 남자엔 센타임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밤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밤에 고민을 안 해도 됩니까? 예, 아니 저 같은 경우 화장실 밤에 간다니까. 화장실 뿐입니까? 뭐 자꾸 또 우리 또 저보다 젊으시다고 이제 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화장실 갈 때 그 소변빨이 약한 거. 화장실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네. 이 강해야 되는. 많으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소팔메토 추출물로 더욱더 강해지는 남자엔 센타임. 자, 번호 나갑니다. 010-7646-6031 010-7646-6031로 지금 전화해 보십시오. 야, 강해진다. 네, 강해지죠 당연히. 예, 낮이 밤이. 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대한민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려 한다. 근데 이것이 그냥 들러리인가요? 실제 도입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네. 좀 유력한 들러리. 유력한 들러리. 예, 불과 이게 1월 달만 해도 이제 그냥 들러리 딱 한마디였는데 네. 지금 2월 달 싱가포르 쇼로 지나면서 유력한 들러리로 좀 한 단계 높아진 거죠. 그런데 이게 들러리라니까 예. 상당히 기분이 좋지 뭐 안 좋죠. 않습니다. 안 좋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감이 이제 뭐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예.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자기들의 마음이 점점 올라가는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아마 여름쯤에 가서는 좀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판보라 쇼 때 가서는. 판보로 정도. 예, 7월 달 가서는. 예, 그때는 이제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 지금 일본에서 이 훈련기 도입 경쟁사로는 지금 미국의 T-7A 그리고 M346 예, 이태리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T-50이 있습니다. 이제 2월 달 지나면서 우리의 T-50 뭐 일종의 J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이제. 뭐 T-50J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가칭 뭐 하면은.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싱가포르 에어쇼로 말씀드렸는데 지난 2월 달 싱가포르 에어쇼 이전에 네. 이 일본 사람들이 작년 23년도 하반기 두바이 에어쇼가 있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요. 예, 두바이 에어쇼. 예. 아랍에미리트죠. 네. 거기서 이미 카이를 접촉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 카이 접촉을. 그럼 이제 그 어떤 종류냐면은 뭐 제가 이제 뭐 전에 현장을 좀 많이 다녀보면은 그 모양새들이 있어요. 사람들 접촉하는 이제 어떤 그 모양새가 있는데 네네. 이번에 싱가포르 에어쇼는 이제 일종의 그 부스가 아닌 샬레 같은 데서 네. 야 몇 시에 와라. 그 이제 거기 격리된 이제 방이 있어요. 회의실이. 아. 글로 이제 모시고 이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 에어쇼, 이거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 부스, 샬레가 아닌 부스에서 만나서 명함을 이렇게 줄까 하다가 아 여기 옆에 또 거기 회의실이 있어요. 네네. 아, 일로 들어오시죠.
격이 좀 틀리지. 격이 틀리다. 이것도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싱가포르 에어쇼 다녀오셔서 취재를 또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접촉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좀 얘기를 펼쳐 나간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일이지만은 그 전에 또 혹시 없었나 접촉이.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 일본 쪽에 알아보니까 이미 두바이 에어쇼에서 접촉이 있었던 거죠. 이미 있었고. 네, 2차. 본격적으로 2차는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였고. 이제 방위성 간부들이 이제 두 차례 막 달겨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망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7월달에 영국 판버라 에어쇼에서는 더 발전된 접촉이 또 있을 거다. 서로 이제 안면을 텄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 뭐 네. 일종의 RFA 같이 정보 제공이 가능하겠느냐. 그럼 이제 그게 정식으로 이제 후보에 올리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중반 하반기 들어가면은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일반 기사, 신문 기사를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측이 지금 대한민국 카이의 이 TO10 고등훈련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자료도 뒤지고 해서 많이 이렇게 차를 모아서 만지작 이렇게 여러 일본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팩스 쓰는 나라니까 아직도 네네. 팩스 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직도 종이상으로 팩스를 쓴다. 예, 저 팩스 없앴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검토를 하다가 이제 실제 회사에다가 해당되는 제작사에다가 물어봐야 되고 또 다른 회사 이게 국제 공동 개발이었기 때문에 형식이 네. 미국의 로키드 마틴 해당 팀한테 또 물어봐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이 이제 좀 이렇게 추려지면은 네. 더 정밀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RFI 그 단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접촉가 아마 7월달 판버라 에어쇼에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저는. 네. 자, 이렇게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 일본 방위성 간부들이 직접적으로 이 카이 측과 면담을 할 정도면 이제는 대한민국 카이에 본격적으로 뭔가 좀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도 한 번 그 더 기회를 볼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한 번 더요? 예, 그게 이제 올해 이제 판버라 에어쇼가 열리는데 네. 거기도 이제 대거 이제 참석들을 하거든요. 일본 측에서도 더군다나 뭐 GCAP 전투기 네네. 예, 유럽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거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많이 또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사이드로 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또 카이 그 부스를 찾아가서 네. 우리가 2월달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타진을 해봤는데. 앞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외교 루트로 이제 격상을 시키는 거죠. 우리 뭐 방사청을 접촉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사전 그 협의를 할 거예요. 그 경로를 어떻게 올려야 되나. 그러니까 두바이 에어쇼 그리고 싱가포르 에어쇼 그리고 판버로까지 네. 이 세 단계나 거쳐가면서 아주 면밀하게 자료 분석을 하는 일본이네요. 뭐 그 사람들 스타일대로 원래 그냥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죠. 공식화 시키기 전에 뒷조사를 하는 거죠. 원래 일본 스타일이었습니까? 아이고 뭐 유명하잖아요. 임진왜란 때부터. 사전 뭐 정찰, 감시 뭐 이런 거. 그냥 그 스타일 그대로 그냥 접근을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이제 표시하게 올리는 건데 이렇게 현장 취재를 다니다 보면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딱 보면 이제 표시가 나요. 네.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일본말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시작이 됐었죠.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했을 때 이 일본이 대한민국 TOC에 관심이 많다, 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팔지 마라. 충분히 그렇게 말씀들 하실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뭐 상전벽해다. 이런 말씀들 하시고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당연히. 예. 그런데 대부분이 일본은 안 된다. 예. 뭐 또 우리 민족 감정이 아직 네. 뭐 전혀 뭐 해소된 게 없으니까 양국 간에 그래서 충분히 그 뭐 납득이 되는 이제 댓글들 다신 거고.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런 날도 오네 뭐 그런 그 차원인 거죠. 얘들이 뭐 사지는 않겠지만은 또 그 양국 간에 서로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부닥치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로만 세워도 상당한 발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대한민국 이 고등훈련기 T50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현재 기준. 현재 기준으로. 2월과 3월 사이 현재 기준으로.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 또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 개발, 국제 공동 개발이지 않습니까? 네. T50이라는 고등 훈련기가 네네. 더욱이 뭐 F-50은 이제 경전투기, 전투기로서 이제 수출이 되고 있지만은. 네. 그래서 미국 쪽 입장은 또 무엇인가? 특히 로키드 마틴 입장은 무엇인가? 네. 그거를 이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또 갑자기 급작스럽게 아주 유력한 후보로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네. 현재 그 T7A 네. 이 보잉사하고 사브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예. T7A에서 이제 보잉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사브는 오히려 하청업체로 이제 밀려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조용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에어쇼도 보니까 부스를 가보니까 네. 역시 사브사는 T7A를 그렇게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아. 같은 이제 행사에 가서 전시장이 이렇게 전시 부스가 나눠져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T7A는 보잉이 이제 주도권을 그래서 행사하기 때문에 네. 일본과의 관계, 보잉사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또 살펴보면은 F-15J 이 네. 면허 생산을 뭐 200여 대를 이제 만들었던 서로 관계가 있고 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이제 F-15를 이제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 개량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계속 관계는 좋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T7A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이제 개발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네.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하게 문제는 계속 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다음 전투기가 이제 F2 이 F2 전투기가 네. 사실 형식상으로는 이제 미국의 록히드 마틴하고 미쓰비시하고 공동 개발한 거 이것도 F-16을 이제 확대 개량한 걸 발전시킨 거죠. 네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개입이 좀 돼 있었죠. 그러면 롱마와 또 관계가 또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도입하는 게 스텔스 전투기 F-35A 네. 더욱이 이제 올해부터는 F-35B 수직 이착륙. 예. 그래서 록히드 마틴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T-50 또 우리하고 공동 개발한 T-50의 관계도 좀 면밀히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한민국이 100% 개발한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국산, 물론 이제 뭐 엔진은 미국제니까 KF-10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 정도 돼야만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협상이나 이런 게 나설 수 있는데. 네. T-50 계열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수출을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저번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중앙아시아인데 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이 그렇죠. 또 개입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예. 그래서 록히드 마틴 관계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T-50 이 계열을 또 이제 따져보기 시작한 거고. 근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사실상 뭐 가장 유력하다고 아직까지 얘기하는 이태리 레오나르도사의 M346 이거는 또 지금 GCAP 네. 같이 또 공동 개발 시작했잖아요.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해관계가 3개사 다 엮여 있네요. 다 엮여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한 게 우리 카이 록히드 마틴의 T-50이 이제 일단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해관계 면이나 따져서 그 득실을 이제 따져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해서 접촉 그 단계인데 그게 이제 정점에 오르는 거는 이제 판보라 에어쇼 때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7월에 뭐 올해 7월. 네, 중순에.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 일본 쪽에서 이 항공기 T-50을 적극적인 이제 후보로 이제 올리냐 마는 것은 이제 7월달을 넘어서면서 올 하반기에 아마 치열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네, 실제로는 이제 거의 연말에 하반기 들어가서 10월달부터. 그리고 이제 내년 이맘쯤 되면은 이제 뭐 이제 우열이 가려지겠죠. 다시 뭐 원위치 하는지 T7과 M346을 원위치 하는지. 네네. 그래서 1년 동안은 이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이건 수출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미국을 거쳐서 우리가 뭐 또 하청업체가 될 수도 있고 동체만 실제 동체만 내부는 다 그들이 원하는 거 미국에 요구해서 록히드 마틴한테 네네네. 다 바꿔달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변화점은 이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전에 없던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이 접촉 단계 앞에서 말씀드린 접촉 단계가 직접 업체를 한국의 카이를 찾아와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그게 장소가 처음에는 서서 이렇게 명함 교환하는 수준, 명함 교환. 그러다가 이제 방으로 이제 끌려 들어가고, 아니 들어오세요. 다음번에는 이제 커피라도 한 잔 제대로 먹이려고. 그러면 이제 부스가 아닌 샬레 또 회의실로 옮기고. 네네.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모습을 이제 보면은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는 이제 샬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제 약간 발전한 거죠. 네. 근데 판보로에서는 더 이제 구체적인 팀들이 이제 뭐 구석에 대해서 뭐 일본 대응팀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판보로 에어쇼를 이제 지나면은 우리 방사청에서 개입을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좀 이렇게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재 일본 측이 이 대한민국의 T-50 고등 훈련기를 도입하려고 지금 뭔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계기로 한일 군사 무기 협력이 간접적으로나마 좀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일본에서 만드는 방산 제품을 한국에서 좀 관심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졌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그래요? 언제입니까? 1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3년도 기준입니다. 2013년이요? 네, 정확히 뭐 11년 전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해군 중심으로 그것도 해군 항공 지금의 항공사령 지금 이제 항공사령부인데
일본 쪽에서 이제 혼자 어떤 단독으로 만들고 있는 게 수륙 양용기. 수륙 양용기. 네, 그게 US-2라는 이제 수륙 양용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캐나다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은 걸로 이제 배제시켰고. 네. 이 수륙 양용기 신메와 제작사가 신메와예요. 일본말로. 네. 거기서 만드는 US-2. 이것을 이제 미국도 상당히 관심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인도도 관심을 가졌고. 이게 사실상 유일한 서방 측의 수륙 양용기예요. 그러니까 탐색 구조. 해상에 이제 조종사가 이제 낙오됐을 때 네? 신속하게 구조하러 갈 수 있는 어떤 뭐 좀 파고가 좀 있어도 파도가 그래서 이걸 관심을 둬서 우리 해군 그 당시에는 이제 육전단이었죠. 육항공 전단이었는데 지금은 해군 항공사령부고요. 네? 11년 전에 후보기로서 어떤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건 유일하게 실제 쓸만한 거는 일본에서밖에 안 만든다. 뭐 캐나다나 러시아제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사진도 아예 그냥 이렇게 어떤 보고 자료에 올린 정도로.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수륙 양용기를 뭐 직구매 뭐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뭐 이게 구공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 못 사는 건 아닌데 이 반일 감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정서가 예. 그래서 일제 항공기를 그것도 군용으로. 그런데 이제 70년대 우리가 그 어떤 경협, 뭐 경제 협력 이런 거 차원에서 우리가 받는 네. 어떤 원조를 받는 아니 지원을 받는 그 차원에서 일본이 만드는 YS-11 여객기, 네. 프로펠러 터보 프롭 여객기를 네. 우리가 받은 적이 있어요. 도입한 적이.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민간 여객기죠. 민간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미 뭐 50여 년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뭐 없앴지만은 네. 그 아주 선례가 없는 건 아니고. 예. 일본에서는 또 YS-11이 군용기로도 썼기 때문에 군용 수송기로. 그래서 그런 선례는 있었지만은 네. 이건 완전한 수륙 양용기는 이거는 완전한 군사 용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반일 감정에 의해서 좀 쉽지 않겠다. 아, 그래서 11년 전에 도입을 못했군요. 근데 지금도 이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항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7, 8년 전 같은 우리가 이지스함이 이제 해상에서 이렇게 작전하다가 네. 어떤 환자가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 항공기에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수송을 했던, 옮겼던, 거쳐서 옮겼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 US-2. 네, 그래서 이게 인상적인 경우도 있었죠 한 순간. 그래서 더불어 이제 동시에 수륙 양용기 US-2라는 수륙 양용기뿐만 아니라 소해 헬기. 일본이 이제 그 소해 헬기를 자체 개발하다시피 한 게, 네. 그러니까 플랫폼 항공기 헬기는 이제 영국제 그 AW101 지금 레오나르도사, 그거를 도입을 한 상태에서 소해 헬기를 이제 좀 개발했어요. 미국이 어떤 그게 완성된 물건이 없어서 독자 네. 개발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 시스템을 그 당시에 가와사키사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완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해 헬기. 그래서 그걸 보고서 또 우리도 일본의 가와사키사한테 기술을 좀 돈 주고 사야 되지 않느냐.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그거는 이제 진행형이라 할 수 있는 게 지금 지금은 이제 노스롭 그라만스의 기술을 뭐 아니면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네. 아직 본격적인 착수를 하지 못했어요. 한국형 소해 헬기를. 물론 이제 플랫폼은 마린원.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경험했던 미국이 기술을 이제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본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그 노하우는 또 갖고 있고 인티그레이션 해본 게 별도로 미국하고 네네. 별도로. 그래서 이 두 분야 수륙 양용기하고 소해헬기가 이제 그 별도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T-50J라는 가칭 T-50J라는 게 미국을 거쳐서 뭐 이렇게 납품이 된다면은 만약에 네. 그러면 우리도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반일 감정에 의해서 많이 좀 저는 이거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저희는 이제 방송에서 이러한 흐름을 이제 한번 이렇게 타진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는 거지. 이게 뭐 또 앞으로 전망을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전망이 어떨 것인가 말씀을 이렇게 나열을 해드린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무슨 확정을 짓고 이렇게 된다라고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또 저희 역할, 네. 방송의 역할은 이제 이런 게 딱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깔아놓고 얘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예, 만약에 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가져간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 전에 10년 전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수륙 양용기라든지 소해 헬기, 네, 소해헬기 시스템 네. 이쪽 기술을 이 대한민국 측에서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밖에 일본의 방산 제품은 뭐 그다지 우리가 뭐 관심을 둘 만한 거는 사실 더 없죠. 아무것도 없죠. 아니 있어도 이게 또 단위가 높기 때문에 네. 민감한 센시티브한 게 분야가 많기 때문에 네네. 그냥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죠. 탄도탄 뭐 미사일 순항미사 이런 쪽에 훨씬 많죠. 네, 뭐 함대한 미사일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낫고 이렇게 이제 비무장 항공기 개통은 이제 한번 타진을 이렇게 뭐가 T-50J라는 게 탄생이 된다면 만약에 네. 그럴 경우 이제 단서가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그런 경우 비무장
비무장 군용기 범위에서는 앞으로 뭐 불가능, 100% 불가능 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TOC 고등훈련기에 이 일장기를 단 이 마크를 딱 단 모습을 딱 보면은 아, 이거 완전 별로입니다. 정말. 뭐 어디서 내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네.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아, 이상해. 자, 이렇게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의 TOC 훈련기에 이 정도의 관심을 표명할 정도면 앞으로도 이 세계 시장에서 이 TOC이 가져가야 할 방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출 세일즈가 드디어 일본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그 본체 해당되는 플랫폼을 좀 더 개량을 좀 해놓고 상품을 제품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해놓고서 계속 네. 제시를 하고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제는 네. 기존의 비무장의 TOC기조차도 개량을 해야 된다. 그 전투용 F-60도 뭐 개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수차례 여러 차례 저희가 했었지만은 네네. 비무장의 TOC기조차도 우리가 개량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최근에 물론 이제 다행히도 공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그래서 사업을 착수를 이제 직전에 이제 와 있거든요. 네네. 절차가 있죠. 뭐 카이다도 개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예, 요새 카이다 네.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사업이냐? T-50 미드라이프 업데이트. 이게 이제 미드라이프 업데이트. 항공 전자 장비, 조종석의 항공 전자 장비를 이제 또 각종 안전 장치, 뭐 이착륙 장치 시스템 네네. 이런 걸 다 이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T-50이 현재 우리 공군에서 광주 비행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T-50이 예. 벌써 이게 도입된 지가 꽤 오래됐죠. 2010년도부터 전력화를 이제 했으니까. 몇 대나 가지고 있죠? 뭐 한 대 추락하고 두 대 뭐 이렇게 추락해서 지금 48대인가 9대인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예. 50대 미만이라고 해야 50대 되겠죠. 미만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최초의 비행을 한 게 2002년도 여름이었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 시즌. 그때가 여름이었죠. 한참 네. 더울 때. 예. 벌써 그때 첫 비행한 걸 이제 봤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봤기 때문에 이거 오래된 비행기죠, 이것도. 그 사이에 개량을 안 했어요. 이 비무장의 훈련기는 손을 안 댔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벌써 뭐 20년이 이제 흘렀으니까 훌쩍 지났으니까 이 전자장비가 다 이제 노후화되고 옛날 거가 구식이 되고 네. 이 부품 조달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그 갈아치워야 되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려면은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수출 시장에 이제 제시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개량을 해서 요즘에도 이게 유효가 하여튼 성능이 유지가 되는 초음속 고등 훈련기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비무장기로서도. 예. 그리고 또 미국 수출 제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 해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 공군보다 미 해군. 네. 여기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은 무장형, 비무장형 두 가지를 다 요구를 하니까. 그럼 미 해군 측에서는 이 FA-50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기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동시에 뭐 업데이트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확정된 거는 방향을 잡고 확정된 거는 우리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T-50 비무장기에 대한 미드라이프 업데이트 MLU 사업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가시화되고 본격적으로 뭐 절차, 돈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이걸 진입하기 직전이에요. 바로 아주 직전 그 단계에 놓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공적으로 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 이거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홍보를 이제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또 직전이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여러 차례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일본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슈퍼소닉 TV의 추천 상품 시간입니다. 야, 오늘 또 화끈한 게 들어왔습니다. 뭐 세대면서요 많이. 많이 써요. 바로 오늘보다 더욱 기대되는 내일 남자엔 센타임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자, 이 센타임이 말입니다. 이 남자의 자신감, 남자의 지구력. 더 당당하게. 야, 이거 세요. 대표님 소시적에 뭐 요강 몇 개씩 깨셨다고. 아니 뭐 젊을 때 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차니까 먹으니까 예. 이 소변이 좀 약해져요. 알게 모르게 살살 약해져서. 이 전립선 기능이 좀 저희가 좀 약해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래요. 예, 뭐 이 신체가 이제 어떤 사람의 인체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럴 수밖에 네네. 없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나이 먹으면 이제 이런 건강 식품들을 좀 먹어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나이 들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남자로서 전립선 건강 그리고 이 지구력 증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 남자에게 필요한 총 10종 기능성을 한 번에 더한
이 남자엔 센타임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밤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밤에 고민을 안 해도 됩니까? 예. 아니 저 같은 경우 화장실 밤에 간다니까. 화장실 자꾸 뿐입니까? 뭐 자꾸 또 우리 또 저보다 젊으시다고 이제 딴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화장실 갈 때 그 소변발이 약한 거. 화장실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네. 이 강해야 되는. 많으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소팔메토 추출물로 더욱더 강해지는 남자엔 센타임. 자, 번호 나갑니다. 010-7646-6031 010-7646-6031로 지금 전화해 보십시오. 야, 강해진다. 네, 강해지죠, 당연히. 예, 낮이 밤이. 네.